뉴욕주 휴대폰 금지령, 우리 가정에 던지는 메시지. 자, 주목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휴대폰 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의 학습 효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뉴욕주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가을 새 학기부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주지사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등교에서 학교 종이 울릴 때까지는 폰 사용이 땡 하고 금지된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등하교길에도 밥 먹을 때도 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뉴욕주는 이런 걱정에 대해 일단 폰을 뺏어보자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지 한 학기가 지난 지금 교사들은 환상적이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연락이 늦어지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의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뉴욕주의 실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되찾고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욕주에서 시행된 교내 휴대폰 금지령의 핵심 팩트를 정리해 봅시다. 등교 후 사물함이나 지정된 장소에 폰을 보관해야 하고 수업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적발될 경우 두 번째에는 부모님이 직접 학교로 와서 사인을 하고 폰을 받아가야 할 만큼 엄격합니다. 대신 학생이 급할 때는 학교 행정실에 한라인 전화를, 신체 문제가 있을 때는 양호실을 통해 가정과 연락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된 개인 학습용 크롬북이 있어서 급하지 않은 소통은 이메일로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연락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폰을 통한 불필요한 사용만 막는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뉴욕주가 왜 이렇게 강력한 휴대폰 금지령을 내렸을까요? 이면에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심화된 아이들의 소셜 네트워크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화면을 과도하게 보고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고혈압, 고혈당, 심장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해 왔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단순한 학습 방해를 넘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된 것입니다. 이미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금지령은 기업에 폭주하는 상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교육 당국의 절박한 노력인 셈입니다. 이 정책이 현실의 교실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봅시다. 수학교사는 환상적이라고 표현하며 학생들과 눈맞춤이 회복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물리교사는 학생들의 대답이 빨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그룹 스터디 분위기입니다. 보조교사에 따르면 예전에는 한두 명이 고개 숙이고 폰만 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 참여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란해졌다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소음이야말로 아이들이 온라인이 아닌 현실 세계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아이들은 비로소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 안전대 소통의 자유라는 논쟁을 불러옵니다. 긍정하는 쪽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정신 건강이 최우선이다. 학교는 학습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는 폰 사용 절제를 위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틱톡 금지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걱정을 놓지 않는 학부모들은 만약 학교에서 총기 사고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응이 늦어질까봐 불안하다 토로합니다. 자녀의 방과 후 스케줄 변동을 이메일로 처리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금지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안전통신망의 강화입니다. 뉴욕 학군들이 이미 보안 검색대 설치, 무장 경비원 채용, 교문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듯이 학교는 휴대폰이 없어도 학부모에게 즉각적인 비상 연락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걱정한 조각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 규율과 사회적 합의입니다. 학교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의 폰 사용 시간을 정하고 식사 시간에는 폰을 내려놓는 가정 내 절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지속하고 아이들을 기업의 상술로부터 지킬 튼튼한 법의 울타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50대, 60대인 우리부터 먼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폰을 내려놓게 하려면 부모나 조부모가 먼저 현실 세계의 대화와 활동이 폰보다 더 즐겁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휴대폰 사용 절제를 위한 강한 조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뉴욕주의 휴대폰 금지령 실험은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듯합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눈맞춤이 회복되었다는 교사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완벽한 법은 없겠지만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을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는 용기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